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조건 무엇이든 검사는 해야 하고 그 검사는 규칙적이어야 하고 동일하게 검사는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사가 필요하고요. 뭐 이 FMS라는 책을 기반으로 보면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전체는 각각의 부분의 합보다 크다. 그래서 이 각각의 관절의 문제 아니면 체력의 문제들이 각각 존재하는 것들이 전체 합하고 합쳐지게 되면 완전히 다른 양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떤 거의 부분을 살펴본다는 것은 굉장히 깔끔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오늘 제가 맡은 건 어깨니까 어깨 아픈가? 아프네. 어떡하지? 그럼 어깨 운동 시켜야지. 근데 이걸 조금만 포괄적으로 본다면 이 어깨가 혼자 동떨어져 있는 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어깨에 인접한 것들이 어떤 데미지를 주고 있는지 그것을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객관화된 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찾아가는 어떤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이해하려면 패턴을 봐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확한 측정이 아닌 우선순위에 따라서 객관화하고 그 다음에 조직하고 그 다음에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중요한 건 물론 당연히 측정이라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 우선순위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객을 만났다 아니면 선수를 만났는데 이 사람을 케어할 건데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이 다 아프다면 결국에 그 선택은 전문가인 우리 트레이너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는 제1타켓을 뭐 허리로 가겠다. 제1타켓을 뭐 어깨로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정해가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러면은 어깨가 아프다. 무엇을 평가할까? 이건 제가 평가하는 양식이에요. 결국에는 어깨라는 관절은 뭐 예를 들면 포워드 헤드, 그 다음에 견갑골의 정렬, 그 다음에 그 어깨 고유 관절의 문제. 결국엔 이 세 가지를 같이 봐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목, 그 다음에 견갑골, GH라고 하는 어깨, 우리가 말하는 어깨는 사실 이 관절을 어깨 관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자세 평가 이 네 가지가 한꺼번에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견갑골을 후면에서 봤을 때 과연 얘가 정위치냐 아니냐를 평가하는 건 오늘 오픈 세미나의 주제처럼 다 이렇게 수치로 객관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객관화된 수치가 이 사람의 정상적인 어떤 노멀 포지션에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포지션에 있는지를 평가해 가는 것들이 평가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사를 할 것은 어깨 자체이기 때문에 결국엔 관절의 가동 범위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ROM 검사가 저는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특별한 어떤 특별한 게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지금 딱 한 20년 정도 이 일을 한 것 같거든요. 그랬더니 결국에 제가 하는 건 다 이 안에 있더라고요. ROM 검사하고 근력 검사하고 기초 체력 검사하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양질의 운동을 만드는 토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검사를 조금 눈여겨 보시고 사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아주 친절하게도 정상적인 노멀 ROM이 다 나와 있고요. 이제 거기에서 예를 들면 오늘 측정이잖아요. 예를 들면 플렉션이 180도인데 플렉션이면 이렇게 드는 건데 180도인데 만약에 아픈 사람이 한 100, 이 정도면 몇 도일까요? 제가 이거 왜 여쭤보냐면 이래서 검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눈이 생각보다 정확하지 않아요. 고니오메타를 쓰고 각도기를 써서 얘를 정확하게 기록해 놔야 다음에 왔을 때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 예를 들면 뭐 그 회원이 다른 사람한테 갔을 때도 이게 연계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사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잖아요. 병원과 병원을 오가더라도 그 정보들이 이렇게 흐르는데 우리는 그게 다 이렇게 단절되어 있는 게 이런 측정이 없어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각도기로 검사를 하고요. 뭐 플렉션, 익스텐션, 그리고 호리존탈 어덕션이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90도 에비덕션 상태에서의
내측으로의 회전, 그 다음에 외측으로의 회전. 그래서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결국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자세의 문제가 예를 들면 어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을까? 아니면 목의 문제가 거북목이라고 하는 아이가 어깨에 문제를 줬을까? 아니면 견갑골에 윙잉 스카플라라고 해서 이 견갑골이 많이 뜬 회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푸시업 할 때 이 견갑골이 막 뒤로 물러나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뭐 그런 분들. 그러면 검사를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의 관절을 우선 정해야 되는데 제가 해본 걸로는 가장 정하기 좋은 건 자세, 목, 어깨, 견갑골 이렇게 4개의 카테고리로 봤을 때 어떤 놈이 문제일까? 그러면 결국엔 걔네들의 점수를 매겨야 이 서로 상호 비교 평가가 가능해지잖아요. 그러려면 객관화된 수치라는 게 필요한 거죠. 저도 이제 팀에서도 그렇고 일하다가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 유연성 어때? 그러면 예민한 사람은 조금만 안 나와도 얘 되게 많이 안 나오는데 하고 이렇게 마음이 넉넉하신 분은 어때? 그럼 괜찮은데? 이게 서로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맞추기 위한 그게 무엇이 됐건 수치적인, 특히 ROM 같은 경우에는 수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수치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훨씬 어떤 수월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거를 제가 보여드리면 결국에 재활이라는 게 크게 3가지로 이렇게 저는 나누거든요. 초기, 중기, 후기. 그러면 결국에 초기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뭐 자세, 움직임, 균형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기본적 움직임의 패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체력이라고 되어 있는 혹시 조금 저랑 비슷하게 학교 다니신 분들은 방위 체력, 행동 체력 그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얘가. 근데 제가 입시체육을 2년간 운영했었어요. 대학원 석사 때.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입시체육이 다 여기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민첩성, 평형성, 순발력, 반응시간. 그렇죠? 주로 다 여기에 있고 가끔 뭐 근력, 유연성들이 있긴 한데요. 그 입시체육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입시체육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공부는 안 시키고 테스트만 계속해요. 예를 들면 턱걸이를 못해요. 계속 턱걸이만 하는 거예요. 아마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멀리 뛰기가 안 돼요. 하루에 멀리 뛰기를 한 100번씩 뛰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결국엔 민첩성, 순발력이라는 것들이 하위 요소에 이 건강체력이라는 이 요소에서 문제가 생겨서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하위 단계인 건강체력에서 이걸 해결해서 기술체력을 늘려주는 거죠. 그게 이제 아까 제가 공부로 말한 공부죠, 뭐. 얘는 테스트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이 초기 재활, 중기 재활, 그래서 저는 이 중기 재활을 제가 나눈 건 건강 체력이라고 그냥 정의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후기 재활은 기술 체력이라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사실 이런 그 상황대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초기, 중기, 후기 재활 이게 좀 깨지긴 했는데 각각의 검사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냥 학교로 얘기할까요? 그냥 좀 많이 안 좋은 학교, 중간 학교, 아주 좋은 학교. 우리 테스트 방식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 오는 사람들의 상황이 각각 달라서 그 사람에 맞는 평가가 필요한 거죠. 초기 재활에 온 사람, 중기 재활, 후기 재활에 온 사람. 그래서 이렇게 각각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뭐 피트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결국 회원의 건강을 이렇게 이게 무엇이든 수치화 시켜 놓으면 되게 보기 좋지 않나요? 그러면 혹시 이 회원의 그 몸이 어떻게 생겼을지 상상되시나요? 바디 컴포지션이 별로고 엔듀런스 안 좋고 스피드 파워 안 좋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약간 체형이 좀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이런 걸 통해서 정량적 평가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적인 부분이나 트레이닝적인 부분에서 트레이닝이나 재활의 그 퀄리티가 먼저 채워지고 그 채워진 퀄리티를 바탕으로 양적인 부분, 질적인 걸 채우고 양적인 부분으로의 이동을 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내용이고, 그래서 움직임의 패턴의 질적인 면에서 회복을 하고 그다음에 퍼포먼스의 양적인 면. 네. 그래서 뭐 요거는 한번 보시면 되고요. 제가 결과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시간이 짧아서 제가 그 뭐 어깨, 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서 포괄적인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세의 문제, 목의 문제, 그 다음에 어깨 자체의 문제, 그 다음에 견갑골의 문제를 같이 보는 것이 어깨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례로 그 어깨 그 아프신 분들에게 가장 많이 운동을 시키는 게 L자 엑서사이즈, T자, W자, Y자 이런 운동들을 하거든요. 근데 그 운동이 결국엔 견갑골의 운동이거든요. 견갑골. 근데 운동을 막상 하면 포스테리어 델토이드를 운동시켜 버려요. 그러면 얘는 운동이 정상적으로 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그 스카플라의 스퀴즈 운동들은 견갑골이 안으로 모여지는 내전을 하는 동작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어깨 후방부에 있는 그 델토이드라고 하는 그 근육이 사용되지 않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이 상태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게 W자거든요. W자 엑서사이즈를 하면 이 팔꿈치가 몸통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딱 들어가는 순간 바로 델토이드가 쓰이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 몸통의 측면에서 팔은 멈춰주고 이 상태에서 견갑골이 조여져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결국엔 그 목, 어깨, 견갑골의 문제들을 따로따로 선별해서 그러니까 타겟인 거죠. 타겟. 내가 무엇을 타겟으로 운동할 것인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평가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그 관절을 찾아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주제는 뭐 어깨인데요. 포괄적인 말씀을 드려서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좀 전체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트레이너인데 설득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운동을 하기 싫은 사람을 설득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허리가 아픈 사람을, 근데 허리가 아픈데 예를 들어서 몸을 만들겠다고 오신 분을 설득을 해야 될 경우들이 생기니까 그때 무엇이 필요할까라고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지식, 감정, 행동. 이걸 가지고 오늘 주제인 그 검사를 통한 객관성, 그것을 논리적으로 풀고 레포를 형성하고 공감해서 이분의 실행 의지를 내가 돕게 만드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결국엔 작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회원을 만났을 때 내가 이분을 어떻게 설득해 갈 것인지. 가끔 막 정말 말도 안 되는 분이 있거든요. 무릎도 아프고 근데 무조건 살 빼겠다고. 우선 설득을 해야 되니까. 그런 설득에 있어서 본인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전달해주는 이런 검사 체계들이 제가 볼 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